첫째, 독자 기술입니다. 독자 기술이야말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이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구글은 자신들의 핵심 기술인 검색 엔진 기술이 있었기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독자 기술 정도로는 안 되고 다른 대체 기술에 비해서 적어도 10배는 더 뛰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충분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그 제품을 더 유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들이 다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혼자만 다른 SNS를 사용하거나 남들이 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는데 혼자만 라인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더 중요한 핵심을 말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그 네트워크의 규모가 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검증을 받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다음에 자리를 잡고 더 큰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페이스북도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하던 것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셋째, 규모의 경제입니다. 독점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우는 제품 하나를 더 생산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그 추가 이득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훌륭한 신생기업은 처음부터 대규모로 성장할 잠재성을 가지고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맞춤형 기능을 추가할 필요도 없고 성장이 중단될 이유도 없고 중간에 새로운 변화를 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게 된 트위터처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브랜드 전략입니다. 브랜드는 한번 만들면 그 자체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는 독점 기업이든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이든 한 기업의 이름은 어차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브랜드를 정하고 그 브랜드 가치를 튼튼하게 구축한다면 그 자체로 독점 기업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복귀한 뒤에 잡다한 제품 라인을 다 정리하고 소수의 제품에 집중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제품에 있어서도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됐지만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도 독점적 지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따라서 애플이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 제품이 이미 시장에 있는 제품이어도 특별하게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애플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저자는 현재의 독점 기업의 특성들을 분석한 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독점 기업들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물론 저자는 명확하게 이 길이 정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옆에서 지켜본 내용들에 대한 사실적 분석 자료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첫째, 작게 시작해서 독점화한 후 몸집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모든 스타트업은 아주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너무 작다 싶을 만큼 작게 시작해야 큰 시장에 비해서 그 지배력을 쉽게 강화하고 독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 뒤에 서서히 확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아마존과 이베이도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틈새 시장을 지배하고 인접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계획을 창업 단계에서부터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장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 방식에서는 파괴나 파괴적 혁신을 창의성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파괴적 혁신의 개념은 기존의 제품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품임을 강조하는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결국 기존의 경쟁 시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파괴 또는 파괴적 혁신은 기존의 구식 회사들의 시각에서 자신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창조는 기존의 시장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시장을 염두하고 인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의 시장 그 자체는 놔두고 경쟁을 피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셋째, 라스트 무버가 되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어느 시장이든 처음 진입한 기업이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먼저 움직이는 것은 하나의 전략일 뿐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먼저 들어갔다가 경쟁자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면 차라리 라스트 무버가 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라스트 무버가 되면 그 후 몇 년간 독점 이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스트 무버가 되려면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먼저 점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은 분명 퍼스트 무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색 엔진 시장에서 핵심인 검색 기술을 특화시키면서 결국은 독점적 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숨겨진 비밀을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이는 본질을 꿰뚫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려고 하지 말고 일상의 것들을 새롭게 보고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남들도 다 아는 보편적 관습과 통념으로는 절대 우위에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에어비앤비, 우버처럼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도 먼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숨겨진 비밀을 발견해낼 때 독점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생각보다는 간단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통찰력을 우선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위와 같이 저자는 기존의 독점적 지위에 오른 기업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생 기업들이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장점은 무조건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거나 어떤 천재적 재능 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평범할 수 있는 것 속에서도 분명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힘들다고도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한 명은 위대한 작품 한 편을 쓸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기업을 일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맞고 능력이 다른 사람들 몇 명 모여서 함께 협업을 할 때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기존 사업 방식을 무작정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보기는 하지만 기존 자본주의 시장에서 행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취합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독점적인 기업이라도 결국은 처음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마케팅이 필요하고 유통이 필요하고 판매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 회사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간과하는 것이 이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자신의 기술만 특별하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자신의 기술을 알아줄 것이고 제품의 판로는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기술력도 중요한 것이지만 마지막 판매에 이르는 과정은 모든 기업이 비슷한 절차를 밟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이 책은 비단 기업가들을 위한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기존의 생각과 패턴들을 답습하면서 수직 이동이 아닌 수평 이동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서 당연한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투원은 기업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 도약을 위해서도 필요한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도 언제든 0에서 1로 갈 수 있는 많은 창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